근데 왜 드라마에 나오는 CEO들은 항상 이렇게 젊어? 그리고 잘생겼어. 잘 안 그런 건 이거 윤상무 같은 패션이지 원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곳이죠. 저희가 새롭게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공사 중인데 그래도 뭐 공사는 안 됐지만 여러분께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여러분 다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생 드라마로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재미없어서 근데 뭐 좀 꼭 좀 보라고 구구님이 하도 그러셔가지고, 자, 이 드라마도요 회사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막 정치적인 암투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유형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꼭 피해야 될 유형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드라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뭐라고 하면 한 번도 네 하는 꼴을 못 봤는데 이제 좀 볼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반말하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얘 봐. 굳네. 얘, 너 지금 어디서 대담한 척이니? 너 잘릴래? 같이 잘리자. 뭐? 상사한테 수작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끼리 바람핀 거 안 잘리겠어? 근데 요즘에 진짜 이렇게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회사에서 이렇게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더니 이상한 관계가 많다고? 나도 그 중에 한 마리더라. 뭔데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정대리죠.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들이 뭐 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케이스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일에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얄미운 사람들이 회사에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얄미운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거는 아마추어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사람은요, 전후 맥락이나 고객, 회사의 종합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아마추어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추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권위만 강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뭐 보통 꼰대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거니까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잘 맞춰봐야 대부분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만 따지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같은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어떤 그런 좀 갭 같은 게 느껴지죠? 사실 저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통은 아마추어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마추어 두 번째 특징은요, 핵심을 짚지 않아요.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식의 어떤 핵심을 먼저 찝는 경우들이 대부분 프로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 판단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뭐든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이거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놈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승범이 나와버렸다. 알았어요, 제가 걸러주세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추어입니다. 100% 아마추어예요. 이건 인격이 아니야, 그냥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평소에 이런 핵심 포인트나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지 않던 사람이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경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경우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처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소통량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하고 소통량 자체를 줄여버리세요. 정말 필요한 소통 이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물들 수 있어요. 그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맡은 역할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역할과 상관없이, 자기의 책임과 상관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몫을 완전히 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들은요,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프로라는 점 인식하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프로로 만들지 아마추어로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제가 찝고 싶은 캐릭터는 윤상무입니다. 알았어. 이런 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비결한 거요? 아니 돈 보냈다. PC방 가스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근데 회사 감사실인데 검사실인 줄 알아. 회사에 이런 감사팀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감사팀은 다 멋있던데. 멋있다고?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검사처럼 나오잖아. 근데 이 감사팀을 실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공권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막 뭐 이렇게 뭐 일로 오시죠 뭐 이래도 나 이래야 돼 자식아 꺼져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드라마들이 잘못하는 거지. 진짜 유능한 감사팀 이러는 데 없어. 감사를 한다는 걸 티내고 감사하면 그건 벌써 정말 무능한 감사인 거야. 당연하지. 아니 실력 있는 검사들도 그래. 진짜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티 안 나게 모든 물증 스모킹까지 다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거지. 근데 그런 감사팀은 내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 왜냐면 정보 조회 권한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이런 나쁜 놈들은 회사 시스템을 절대 안 써요. 지 개인 걸로 하지. 근데 뭐 이 감사실이 뭐 검사도 아니고 개인 통화 기록 조회 이런 거 못 하잖아. 자기 핸드폰만 못 하고 그러니까 못 잡아. 못 잡아. 이거는 거의 뭐. 자, 여러분이 윤상무님을 보면서 피해야 될 유형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고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유형이 없어. 자, 비전이 없는 사람이 그럼 뭐냐? 이거야 뭐 당연히 뭐 직무 비전, 뭐 전문성, 회사의 꿈, 뭐 인생의 비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알짱거리고 있으면 빨리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윗사람이 시킨 것만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미래는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 일단 예스맨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통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중에 비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예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나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야.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비전이 있다. 요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사람한테 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창하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지만 실체는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의 질문에 아마 답변이 거의 안 될걸요? 그 답변을 잘 곱씹어보면요 결국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냥. 자, 비전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소신 있는 사람 자체가 뭐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참 어떻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순서를 정할 때 그리고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자기 나름의 작더라도 소신이란 거가 나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곱씹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요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나 방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요 피한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대처 방법을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리더는요 방향 제시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소신, 비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비전 없는 앵무새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윗사람들 또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기 비전 없는 사람, 저렇게 소신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이런 기준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부장한테 온 걸로 하죠. 후배가 대표이사 되면서
근데 왜 드라마에 나오는 CEO들은 항상 이렇게 젊어? 그리고 잘생겼어. 패션 감각이 있어. 드라마라서 그렇겠지. 실제로는 안 그런가요? 잘 안 그런 거. 이 윤상무 같은 패션이지 원래는. 그리고 맨날 이런 것만 해. 술 먹고 정치도 나쁜 짓만 해. 이것도 시간이 많아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 CEO면은 엄청 일이 바쁘잖아. 그 일을 안 하는 핫바리 CEO면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이런 CEO는 사실 모르겠어.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지 않을까? 이런 암투가 실제로 암투는 있어. 암투 있어요. 암투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CEO들이 이렇게 암투를 하면 그룹 사면 그럴 수는 있겠다. 예. 여보 또 검사 출동했어. 자, 제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 도대표예요. 도대표. 뭔 대표가 이렇게 맨날 정치질만 하고 있어. 자식 일을 해야지. 고객 조사란 말이야. 알았어요. 걸러주세요. 자, 이 도대표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좀 해석하기 쉽게 제가 큐레이션 하자면 사내 정치질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정치질을 악용하는 사람들. 사실 정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정치는 누군가를 움직이는 거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고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악용하는 게 나쁜 거죠. 자기의 세력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더 큰 결과와 의미, 성과, 이런 가치 이런 걸 따지기보다 딱 두 가지를 찾는데요. 명분과 라인을 따집니다. 사실 명분과 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명분이라는 것도 뭐냐면 라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라인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이 비전 없는 사람 진짜 답답한데 그 사람도 현상은 비슷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윗사람이 시킨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 이게 답답하죠? 근데 이 정치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 윗사람이 아닌데 윗사람이 라인일 수도 있죠.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라인이 시킨 것만 해. 거기에는 엄청 열정적인데 진짜 내 평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아니야? 그러면 뭐 저 사람 바지 사장 이런 느낌으로 일 똑바로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 결과가 안 좋은데도 안 좋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 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역할을 쏟아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회사에서 조직으로 묶이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피하거나 이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아? 다 이런 사람들 수두리 빽빽이야? 또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해? 자,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라인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비주류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난 이 둘 중에 둘 하나 싫다.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맞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목표 자체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목표의 달성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의 크기는 그 사람의 관점과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달성률은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목표의 수준을 매우 낮추면 달성률은 쉬워지겠죠. 그리고 목표의 수준을 높이면 달성률은 어려워질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순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계속해서 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달성률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성장을 할 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의 모든 목표, 여러분의 모든 실행은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려고 해도 아마 비전 없는 상사 또는 그 정치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사가 여러분의 목표를 왜곡시킬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전스럽게 실행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세 가지 캐릭터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피할 수 없다라면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이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페셔널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과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은요 저의 고민이고 저희 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요 여러분의 고민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답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했습니다. 잠깐만, 그냥 사람만 들어오고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잠깐만 빨리.
촬영하기 힘들다 진짜. 어디까지 하셨죠? 어디까지 했지?